혹시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으신가요? 퇴직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랜된 물건을 버려야 할지 고민에 빠지신 적이 있으시죠? 정리를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은 5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물건을 비우는 것이 어떻게 마음을 채우는 일이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집안 정리 방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퇴직 후 3개월째, 윤태식 씨는 매일 아침을 무기력하게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그대로인데, 갈 곳이 없어진 발걸음은 자꾸만 냉장고 앞에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쪽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씩 꺼내보니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된장, 유통기한이 1년이 넘은 샐러드 소스, 고추장 등이 있었습니다. 윤태식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양념들처럼 살고 있구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양념들이 바로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냉장고 정리는 생각보다 큰 작업이었습니다. 냉동실에는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돌덩어리가 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야채 칸에는 시들어 검게 변한 채소들이 있었고, 문짝에는 소스들이 몇 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버리면서 윤태식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돈 주고 산 것들인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리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깨끗해진 냉장고를 보니 뭔가 채우고 싶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트에 갔습니다. 예전처럼 대충 카트에 담지 않고 정말 먹을 것만, 일주일 내에 소비할 수 있는 것만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새로 산 재료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냉장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전에는 냉장고가 창고 같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음식을 보관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윤태식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시작으로 집안의 다른 공간들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 먼지 쌓인 책들, 안방 옷장에 안 입는 옷들, 거실 구석에 의미 없는 장식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퇴직 후 잃어버린 것은 직장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없어지니 시간은 많은데 의미는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정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상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냉장고를 확인합니다.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떨어져 가는 재료는 메모해두고 그날 만들 음식을 계획합니다.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단순한 일상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충실합니다. 윤태식 씨는 이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생각합니다. 당신의 냉장고에는 몇 년 전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유통기한 지난 양념처럼 우리도 모르게 마음 한 구석에 묵은 감정들을 쌓아두고 살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정말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냉장고가 깨끗해지니 음식 맛이 더 좋아졌고 마음도 하루하루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문정남 씨의
안방 옷장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검정 코트가 걸려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남편 특유의 담배 냄새와 면도 크림 향이 섞인 그리운 냄새가 났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냄새는 사라지고 이제는 묵은 냄새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코트뿐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책들, 안경, 시계, 구두, 심지어 양말까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들은 정리하라고 말했지만 문정남 씨에게는 그것들이 남편의 흔적이었기에 그것들을 버리면 남편을 진짜로 떠나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 민지가 놀러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민지는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다가 민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코트 한번 입어봐도 돼요? 왜 갑자기 그걸 입고 싶어 하니?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문정남 씨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민지의 순수한 호기심이 기특해서 함께 안방에 가서 코트를 꺼냈습니다. 민지가 코트를 입자 소매는 손끝까지 내려왔고 코트 길이는 발목까지 닿을 만큼 많이 컸습니다. 와, 할아버지 정말 크셨구나. 민지가 신기해하며 코트를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갑자기 앗!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정남 씨가 급히 나가보니 민지가 코트 자락에 걸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민지의 무릎이 까졌습니다. 연고를 발라주면서 문정남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제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언제나 늘 생각나지. 물건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은 아니야. 그날 밤 민지의 말이 자꾸 생각나면서 다음 날 아침 코트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코트의 한 조각을 잘라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그 주머니에 남편과의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책은 도서관에 기증했고 시계는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옷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기부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보내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안방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옷장도 여유가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을 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쌓아두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추억들이 하나씩 둘씩 떠올랐습니다. 얼마 후 민지가 놀러 왔을 때 할머니, 집이 훨씬 밝아 보여요. 그리고 할머니도 더 예뻐 보여요. 문정남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물건을 정리했더니 할머니 마음도 가벼워졌고 물건을 정리하면서 잊었던 추억도 다시 떠올려서 행복했단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하는 것이다. 물건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 그날 밤 문정남 씨는 일기의 소회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김상훈 씨의 집 부엌 한쪽 구석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받아온 비닐봉투들을 봉지 안에 또 넣어가며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것, 종이와 비닐로 된 것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부엌 서랍에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마다 받는 나무젓가락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야외에 나가거나 손님이 오면 사용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냉장고 앞 찬장에는 배달 플라스틱 용기들이 높이 쌓여 있고 치킨, 탕수육, 짜장면 용기까지 크기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반찬통으로 쓸까 하고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이봉투와 쇼핑백은
물건을 살 때마다 늘어만 갔고 나무젓가락은 한 번도 꺼내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들은 반찬통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반찬을 담아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식탁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쌓아둔 물건들 때문에 찬장을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꺼내려다 모아놓은 봉투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이 쇼핑백들 정말 다 필요하신 거예요? 아들네 가족이 돌아간 후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이 물건들이 필요할까? 언제 마지막으로 봉투들을 사용했는지 기억해 보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마트에 갈 때도 새 봉투를 샀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상훈 씨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아둔 봉투를 사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트에 갈 때 집에서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져간 봉투는 크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나무젓가락도 사용해 보려 했지만 집에서는 사용할 기회가 없어 그냥 서랍에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어떨까 싶어 반찬을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배고 아무리 씻어도 음식 냄새가 여전했습니다. 게다가 뚜껑도 변형되어 맞지 않아 밀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실험 결과,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모아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닐봉투 대신 천으로 된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더 좋다는 것. 플라스틱 용기는 제대로 된 반찬통을 사서 쓰는 것이 훨씬 위생적이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쇼핑백은 크기별로 2개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분리수거. 나무젓가락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들도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내놓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부엌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찬장도 여유가 생겨 필요한 그릇들을 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주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김상훈 씨는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미리 말합니다. 젓가락은 빼주세요. 마트에 갈 때는 집에서 천으로 된 장바구니를 챙겨갑니다. 혹시 깜빡하면 쓰레기 봉투를 구매합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삶이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네 식구가 왔을 때 아버님, 부엌이 요리하기도 편해지고 정말 깔끔해졌어요.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결국 삶을 막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김상훈 씨는 확인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놓아주니 정말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분희 씨의 화장대 서랍은 작은 보물상자 같았습니다. 20대부터 모아온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스카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50년 전 신혼 때 남편이 사준 것이고, 어떤 것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받은 어버이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화려한 액세서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서랍에 세월의 먼지와 함께 방치해 두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액세서리 없이 소박한 모습으로 외출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2학년인 손녀 은서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 서랍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서와 함께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할머니, 이거 정말 예쁘다. 진주 목걸이네요. 이 귀걸이도 정말 고급스러워요. 옛날 거야. 이제는 안 어울려서 안 돼.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한테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은서는 진주 목걸이를 꺼내서 할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게 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평소보다
훨씬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봐요. 완전 고급스러워 보여요. 할머니는 원래 미인이셨구나. 은서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분희 씨는 거울을 보면서 잊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당당함, 아름다워지고 싶어 했던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은서는 다른 액세서리들도 하나씩 꺼내서 함께 보았습니다. 각각의 액세서리마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산 귀걸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받은 브로치, 자녀들이 선물로 준 스카프까지. 할머니, 이 액세서리들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할머니의 추억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예쁜 것들을 왜 숨겨두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할머니가 예뻐지는 게 중요하지. 언제부터인가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예뻐지려는 마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분희 씨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갈 때도 작은 귀걸이를 했습니다. 교회에 갈 때는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는 예쁜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머, 분희 씨 오늘 특별히 예뻐 보이네요. 그 목걸이 정말 잘 어울려요. 친구들의 반응이 좋자 정분희 씨는 용기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서랍 속에 묵혀두었던 액세서리들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오래되어 유행에 뒤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클래식한 디자인은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한편 정리도 시작했습니다. 낡거나 고장난 것들은 정리했고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잘 보이는 곳에 정리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은서가 놀러 왔을 때 몇 개의 액세서리를 골라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건데 은서 가져라. 은서는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비움이란 모든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 꺼내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까지 버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정분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요즘 정분희 씨는 외출할 때마다 거울 앞에서 액세서리를 고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어떤 귀걸이를 할까? 어떤 스카프를 두를까? 고민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더 당당해졌습니다. 비움은 모든 것을 없애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다시 꺼내는 걸까요? 진정한 비움은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명환 씨의 거실 모습입니다. 소파 옆에 자리 잡은 러닝머신과 그 옆에 접이식 사이클이 있습니다. 5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 후 이제 정말 운동해야겠다는 다짐으로 구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러닝머신을 뛰었고 저녁에는 사이클을 탔습니다. 비 오는 날은 건너뛰고 몸이 피곤한 날도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기구는 빨래를 말리는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는 항상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양말, 속옷, 타올 등이 손잡이와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렸습니다. 사이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장과 핸들에는 셔츠와 바지가 걸려 있었고 페달 주변에는 운동화와 슬리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명환 씨는 가끔 운동기구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운동해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 날씨가 안 좋다는 핑계,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자꾸 미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고 오래 걸으면 붓고 아팠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해야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어 주 3회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집에서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치료는 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공간 자체가 치료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운동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운동기구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빨래가 걸려 있어 치울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고명환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기구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동안 운동기구로 사용한 날보다는 빨래거리로 사용한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리는 것은 아까웠기에 당근마켓에 올려봤습니다. 며칠 후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신혼집에서 사용하겠다며 두 기구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세요. 저는 잘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기구들이 나간 후 거실이 확 넓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요가 매트를 깔고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기구 없이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 매트 위에서 20분씩 운동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스트레칭하고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합니다. 누워서 다리 들기, 옆으로 누워서 다리 올리기 등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들을 합니다. 운동 후에는 요가 매트를 돌돌 말아서 구석에 세워두면 거실이 다시 거실다워졌습니다. 손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고 청소하기도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운동하신 것 같아요. 또한 물리치료사도 근력이 많이 늘었고 관절 가동 범위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고명환 씨는 거실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텅 비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운동도 하고 손님도 맡고 청소도 쉽게 할 수 있는 진짜 거실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운동기구는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요즘 고명환 씨는 생각합니다. 공간이 나를 닮아간다면 지금 내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 예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들로 가득한 복잡하고 답답한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실용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의 마음과 몸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운동기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5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계기로 시작했지만 느끼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비워야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는 뜻입니다. 건강, 가족, 인간관계, 마음의 평안 같은 것들이 물질적 소유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철학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모으는 것이 목표였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공간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고 불필요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하기 편해지고 찾고 싶은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정리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해온 물건들을 보내는 것은 아까운 마음, 그리운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 등이
감정적으로는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씩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무작정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은 간직하되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정리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추억을 나누며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나누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버리는 것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로 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정리가 됩니다. 물건도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리 후에는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지, 어디에 둘 것인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구매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5분의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만족입니다. 물건은 비우고 마음은 채워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줄 때 진짜 여유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